여러분, 어려웠던 내 집 마련이 올해 말부터는 조금 쉬워질 수 있다는데요. 그동안 주택 청약은 미혼 청년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은 주로 기혼자들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90년대생 비혼 남녀의 계약 결혼 드라마도 있었죠.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도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주택은 임대공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내 집 마련, 자가보유 중심으로 변화할 것 같네요. 트렌드가 변화하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내 집 마련이 우선, 결혼이나 출산은 그 이후의 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공급 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공공분양 물량 확대, 두 번째로 청년 특공 신설입니다. 먼저 청년층 대상 분양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체 물량 50만호에 무려 68%인 34만 가구를 청년층을 위해 분양하는데요. 이 중 15만 5천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5만 2,500가구는 미혼 청년에게, 나머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간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었던 특공과 비교하면 사실상 이번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를 배정하는데요. 전체 물량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택지, 역세권과 도심 우수 입지에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망의 청년특공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에 미혼도 가능하게 자격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미혼에게 배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청약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투기 가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당첨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투기 가열지구 내 1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소형 평역에도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자, 그럼 청년 특공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청년 특공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형에도 추첨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도 신청은 가능하겠죠? 자, 먼저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는 겁니다. 즉, 낮은 분양가와 저금리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세의 70%인 3.5억으로 분양을 받고 3.5억의 80%인 2.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5 빼기 2.8 바로 7천만 원. 우리는 7천만 원만 있으면 시세 5억짜리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선택형은 분양이라는 큰 선택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요. 우선 임대로 살아보다가 추후에 분양을 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거나 이 집을 사야 해 말아야 해 이렇게 고민이 되는 청년이라면 선택형이 좋겠죠? 우선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면 됩니다. 분양 가격은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당시의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이 됩니다. 근데 6년이 지나고서도 분양이 고민된다면 최대 4년까지 더 임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특히 일반형에는 20%의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청년특공의 자격 조건을 알아볼까요? 자,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순자산 2.5억 원 이하.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번 청년특공에 지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기회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지원 대책을 내놓아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하네요. 나눔, 선택, 일반 유형별로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만기일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장점밖에 없는 것 같은 청년 특공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과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금수저 청년에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은데요. 이에 정부는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과거 청년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던 한 20대는 정부가 이제 일 좀 하나 싶었더니 배신감도 들고 청년 특공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빚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장기 저금리의 정책, 모기지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되면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와 같은 악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목돈이 충분하지 못한 수요층에게 장기 모기지 지원과 임대 후 분양 선택 등의 방식은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저는 집 살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그동안 임대 위주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택형으로 신청해서 나중에 분양을 다시 고려해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역차별 논란도 있는데요. 공공분양 청약 제도에서 추첨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전까지 가점을 높여 청약을 기다리던 4050 세대에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에 4050 세대 무주택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청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 미혼인데 만 40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냐, 이게 무슨 미혼 특공이냐 라면서요. 또한 오히려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정에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의 조정이란 결국 배분 비율의 조정에 그치게 된다며 청약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설된 청년특공, 내 집 마련이 절실했던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일까요? 혹은 미분양 물량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며 계속 이자를 갚는 현실판 짱구 아빠의 대량 양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